네, 3부인데요. 세 번째로 이제 쿠버네티스와 보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쿠버네티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화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의 툴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도커의 스원 모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도커를 컨테이너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규모에 맞게 막 늘려가거나 재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어떤 필요성에서 나왔고요. 구글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했죠. 개발에 대한 기여도 하고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합니다. 구글이.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구글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도커라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 기술들에 맞춰서 쿠버네티스가 같이 성장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쿠버네티스도 같이 발전했고 같이 활용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랑 컨테이너 환경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뭔가 이제 밑단에 깔려서 근본적인 기술로 많이 이용됐고요. 보면은 2015년에 이런 CNCF라는 데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더욱더 많은 이제 연구들이 활성화됩니다. 보면은 이름만 봐도 레드햇, 이베이, AT&T 연구소죠. 시스코 이런 다양한 데들이 참여해서 개발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설치 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많겠지만 올인원 쿠버네티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스터라고 하고요. 마스터가 관리하는 노드가 있는데요. 마스터와 노드가 이제 동일한 호스트에 실행되는 방식이 올인원 방식입니다. 기본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유리해요. 쿠버네티스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환경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이 클러스터 하나의 마스터랑 2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이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각각의 별도의 시스템에서 구동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노드를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쓰는 게 지금의 어떤 스케일링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설치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리눅스 환경을 사용하는 걸 이제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을 생성을 하고 물리머신에 직접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배치 도구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를 그냥 우리가 UI 같은 걸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치 패키지를 조금 보면은요, 뭐 한 2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일단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 모듈이나 설정이나 컴포넌트를 일일이 우리가 다룰 필요 없이 좀 이렇게 큐브 ADM이라는 이제 패키지로, 설치 패키지로 유미나 apt-get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렇지만 여기는 실제 운영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부 기능들이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클린한 이미지예요. 클린한 이미지. 그리고 이 큐브 CTL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명령인데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툴인 거죠. 쿠버네티스 자체가 관리 툴인데요. 이걸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마스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소스는 야물이나 제이선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야물이나 제이선으로 받아서 리소스 파일을 우리가 인서트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구조를 보면은 마스터와 노드가 계속 나오죠. 마스터 노드. 보면은 이것들이 노드예요. 얘가 노드예요. 어떤 환경이에요. 마스터와 각 개별 노드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I 서버가 이 REST API를 지원을 하고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죠? 각각의 포드라고 하죠. 포드. 이 포드에 각각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들어있어요. 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얘는 어플리케이션 스택, 얘는 어플리케이션 스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보시면은 싱크로나이제이션 되거나 뭔가 이제 상태를 액츄얼로 바꾸거나 아니면 스탠바이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얘가 마스터예요. 얘가 동작을 규정하고 이 환경이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드의 배포. 포드는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지금 컨테이너 엔진 안에 들어있는 작은 단위죠. 그래서 마스터가 포드를 배포 관리하고 리플리케이션. 아까 리플리카라고 해가지고 임시로 만들었었죠. 그런 리플리케이션하는 나의 클론 이미지예요. 클론 이미지를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노드는 컨테이너가 인터페이스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데몬이 있어요. 데몬. 마스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몬이에요.
여기서 보면 etc, 서버, 매니저, 스케줄러, DNS까지. 그냥 보기에 얘는 etc, 설정 데이터를 저장한다. 서버는 각 노드에서 보내온 API 요청을 API 서버로 전달한다. 그리고 매니저는 하나의 바이너리로 매니저 기능을 통합한 도구.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DNS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도메인 네임 서비스고요. 그리고 노드를 관리하기 위한 마스터가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노드를 관리하고 있는 데몬이 또 있어요. 도커 데몬, 프락시 데몬, 큐브렛 데몬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데몬은 뭐 보시면은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도커 데몬이고요. 이 프락시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싱, 아까 스케일링하는 개념, 그리고 네트워크를 프락시하는 기능. 프락시는 이거죠. A가 B한테 줬는데 중간에 프락시가 있어서 A가 프락시를 받아서 프락시가 B한테 주고, B가 프락시한테 주고 프락시가 A를 주고, 중간에 누군가가 껴있는 거죠. 그리고 큐브렛은 이 포드의 부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포드. 아까 컨테이너 엔진 안에 들어있는 작은 단위가 포드였죠. 이 포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 객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객체. 객체는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객체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 포드라는 개념이 있고요. 라벨과 애노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에서 각각의 객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클론을 컨트롤링 하는 거, 데몬 세트, 아까 봤던 각각의 서비스 데몬, 디플로이먼트, 배포를 위한 거, 그리고 스테이트 풀셋부터 잡, 컨피그까지인데요. 객체들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객체들을 이용해서 뭐에 이용하냐면 배포를 이용하고, 중앙집중 제어를 이용하고, 스케줄링, 오토 스케일링 하고요. 이중화, 클론을 만든다 그러죠. 리플리카를 만들어 이중화시키고, 라이프 사이클, 생성부터 파괴까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쿠버네티스가 가져야 된 본질적인 매니징 기능이죠. 포드부터 보면은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서비스를 기준한다 그랬죠.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 배포를 위한 기본 단위가 포드예요. 한 포드는 한 서비스와 이꼬르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그쵸? 컨테이너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로 보시면 포드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 IP 포트 볼륨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복제나 스케줄링에 사용되고요. 각각의 C 그룹이 정의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상위 그룹, C 그룹이 정의되고, 몇 가지 이제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뭐냐라고 봤을 때 뭔가 경량화된 가상화 솔루션이고 리눅스 커널에서 이런 사용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C그룹은 뭐냐? 각각의 각자 C그룹이 정의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자원 사용을 제한한다 그랬죠. 맥스 사이즈를 제한한다 그랬죠.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리눅스 커널 기능을 격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PU부터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이 이 C그룹에 들어있어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마스터가 각각의 어떤 노드, 하나의 환경이죠. 환경에도 마스터가 있어요. 이 마스터가 각각의 노드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큰 노드예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큰 지구가 또 다른 우주의 하나의 작은 공간이고 그 우주는 또 다른 우주의 하나의 공간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마스터 노드의 관계가 이 하나의 노드에서는 작은 단위인데 또 그 더 큰 관계에 대해서는 얘가 또 하나의 노드가 될 수 있어요. 또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스터가 노드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이 서비스의 한 집합 1포드가 1서비스예요. 여기 내에는 컨테이너와 볼륨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포드와 한 포드, 근데 포드 내에는 각 컨테이너들이 들어있어요. 컨테이너들. 이거를 포드와 컨테이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경로는 아니에요. 절대 경로는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객체 중에 라벨과 애노테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 것인지 뭔가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라벨과 애노테이션인데요. 여기 보면 자원을 그룹핑할 때 씁니다. 그룹핑할 때. 이제 보면은 키, 어떤 객체의 키나 값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게 라벨이에요. 라벨. 우리가 붙이는 라벨입니다. 태깅하는 거예요. 태깅. 객체를 식별할 때 태깅을 해놓고 나중에 이 라벨의 선택기를 가지고 집합에 대해서 어떤 라벨, 노란색 라벨이 붙어 있으면 노란 그룹, 객체의 집합의 특성을 우리가 뽑아낼 때 이 라벨을 사용하고요. 애노테이션은 식별 불가능한 정보를 유지하거나 이제 할 때, 설계할 때 이 애노테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보면은
메타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애노테이션은 이 라벨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예요. 객체 개념의 서비스. 하나의 포드는 하나의 서비스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인 객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노드가 이제 프락시를 통해서 이렇게 포드의 IP, 하나의 객체 포드 IP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요. 여기 하나의 포드 내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는 컨텐츠가 있다 그랬죠. 컨텐츠. 그것들이 컨텐츠가 이미지로 뜬다 그랬죠.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각각의 어떤 이미지, 웹 서버 이미지, 여기도 웹 서버 이미지, 여기도 웹 서버 이미지. 서로의 포드 IP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찾아서 실행합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 노드죠. 이게 하나의 큰 노드, 환경이죠. 서비스 타입을 좀 분류해 보면 이제 클러스터 IP 설정값이 있고요. 로드 밸런싱이 있고요. 그리고 노드 포트가 있고, 노드가 사용되는 포트, 그리고 익스터널 네임, 외부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외부 접근할 때 보통 우리가 공인 IP 같은 서비스 IP를 주거나 URL, 도메인 네임 서비스로 URL을 호출하거나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타입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카, 복제죠, 복제. 포드 복제 집합 리플리카를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복제본을 만들어 놓고 이 리플리카가 3개로 만들어져 있죠. 템플릿은 포드의 템플릿으로 복제를 해놨어요. 생성하고 하는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데몬 셋이에요. 데몬 셋. 요게 하나의 또 노드고요. 요게 또 하나의 노드고, 요게 하나의 노드예요. 이걸 볼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플루엔트 D라는 이제 시스템과 엘라스틱 서치,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툴이죠. 이용해서 로그 수집이나 모니터링 한다고 할 때 요 각 3개의 노드에 대해서 모두 로그를 수집해서 플루엔트 D 데몬 셋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면 이걸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데몬 셋은 보면 로그 수집기나 모니터링 에이전트 같은 포드를 모든 노드에 복제해서 쓸 때 이용을 합니다. 디플로이먼트는 그냥 배포죠, 배포. 그래서 배포를 위해서 이용되는 객체고요. 보면은 하나의 디플로이먼트 밑에 리플리카 셋, 하나의 클론 셋들이, 집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 내에 포드가 또 있죠. 포드 서비스들이 있죠. 이 서비스를 또 노드랑 연결되어서 또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디플로이먼트 업데이트 전략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리플리카를 복제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없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재빠르게 복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버전 변경이 위한 거예요. 1.2.3으로 했다가 1.2.4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1.2.3으로 다시 롤백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생성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재생성하는 거. 근데 여기에는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일부 갭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허용되는 서비스들 0.1초라도 중단되면 안 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한 1시간 정도는 중단돼도 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때는 이 리플리카 전략을 재생성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다운타임이 허용되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재생성을 해야 돼요. 이게 롤링 업데이트 전략이에요. 한 번에 몇 개씩 포드를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운타임 없이 할 수가 있고 이제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도 중단이 생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전략은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제가 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쿠버네티스라는 곳에서 한글화 되어 있는 문서들을 제공합니다.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과 API에 대한 상세한 함수 설명, 그리고 오브젝트, 아까 봤던 객체에 대한 각각의 설명, 그리고 포드, 거기 들어간 서비스, 여기에 들어가는 데몬 셋, 리플리카, 이것 각각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파츠라고 하는데 여기 포드에 대한 개요부터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kubernetes.io라고 해가지고 사이트가 있고요. 보면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초학습이나 이제 레디스를 이용한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구축해 볼 수도 있고, 여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띄워놨는데, 여기에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컴포넌트부터 여기 쭉 들어있죠. 컴포넌트, 각각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일부 들어있죠.
그리고 API부터 컨테이너,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스케줄링하고 클러스틱 관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튜토리얼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을 생성하거나 배포하거나 외부로 노출하기 위해서 DNS나 URL 같은 서비스 IP를 할당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스케일 인하고 스케일 아웃하고, 그리고 앱을 업데이트하고, 앱 업데이트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전략이 있었죠. 재생성하거나 리플리카에 대해서 롤링 업데이트 전략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들이 있고요. 뭐 설정해야 되는 값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CNCF라는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이것들을 다 문서를 계속 한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문서를 번역해서 여기에 이제 마치 이제 우리 구글에서 접속을 하면 위키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컨트리뷰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어서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 SK 인포섹이라는 곳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가이드로 이 컨테이너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도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도커의 보안 진단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요. 보면은 도커의 설정 부분들, 도커를 우리가 안전하게 쓸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취약점은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클라우드를 설정하는 관리자의 부주의, 실수가 가장 많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도커나 쿠버네티스도 데브옵스나 애자일 같이 조금 효율을 추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설정 문제가 어떻게 부주의하거나 미흡했을 때 충분하게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OS, 하이퍼바이저 같은 호스트 OS에서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는 설정 값들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가져다 써요. 근데 이미지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컨테이너의 설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지 않겠죠.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요. 도커 스웜도 저희가 배웠죠. 뭐죠? 도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었어요. 얘도 어떻게 해요? 접근해서 누군가를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고 배포하고 또 네트워킹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커 스웜은 작은 쿠버네티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격리하거나 이 앱에 대한 취약점, 컨테이너에서 이용되는 그 앱의 취약점, 그리고 보안 패치 업데이트. 여기도 보면 쿠버네티스도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나옵니다. 마스터 노드에서 해야 되는 보안 진단 사항들, 그리고 아까 봤던 워커 노드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각각에 보면은요 API 서버에서, etcd에서 설정 정보에서, 그리고 컨트롤러 매니저에서, 그리고 포드 시큐리티 폴리시, 포드를 우리가 보안 설정을 하는데 설정상에서, 그리고 호스트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그리고 쿠버네티스도 큐브렛 설정에 대해서 아까 호스트 OS의 상에서 각각의 우리가 배웠던 익숙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여기 상에서 해야 되는 보안들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문서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보면은, 도커는 도커에 대한 설정 정보, 호스트 OS 이미지 도커 스웜으로 분류해서 환경을 구축할 때 보안 설정을 해야 되고요. 쿠버네티스는 마스터와 노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분류해서 보안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SK 인포섹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가이드를 내놨어요. 그래서 애저, AWS, 뭐 클라우드 Z, 그리고 뭐 GCP와 같은 걸 내놨는데, 여기 클라우드는 서비스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설정을 내놨더니 근본적으로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쓰는 그룹에서는 도커나 쿠버네티스가 안전하지 않게 관리되거나 구축되고 있는 거죠. 그 서비스 안에. 하지만 그런 거 들어보셨죠?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보안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은 고객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합니다. AWS의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의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호환성은 아마존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지만 클라우드 내부에서 설정을 하고 우리가 파티셔닝해서 쓰고 가상화를 도입하고 쿠버네티스를 쓰고 업그레이드하고
배포하고 삭제하고 폐기하는 것들은 그 내부에서의 일은 우리 책임인 거죠. 이걸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 책임 모델 하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정보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만 조금 보면은요, 세부 항목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 나오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호스트 OS에 대한 권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그리고 주요 설정 파일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보안, 스웜,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API 서버, 그리고 etcda 암호화, 컨트롤러, 네임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만약에 가상의 OS를 만들어 놓거나 가상의 VM을 만들어 놓고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설정해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의로 뭔가 침투해 보거나 모의 설정을 해 보거나 모의 배포를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지 구축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보안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배울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리고 쿠버네티스 보안까지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